자, 실전 모의고사 10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반드시 풀고 들어오시고 바로 23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휘부터 가자. 봐봐. Far from ing야. far는 뭐야? 멀다. from ing니까 뭐뭐로부터 멀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거리감이 어때? 좀 먼 느낌. 그러면 뭐뭐 한다의 느낌이야? 하지 않는다의 느낌이야? 멀리 있으니까 못한다의 느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 뭐뭐 하지 않다의 느낌이고, 얘가 수식어처럼 쓰일 때는 무엇은커녕 절대 하지 않으니까 무엇은커녕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만나지 않을 거야. 밥은 먹기는커녕 이런 느낌으로 보면 끝. 그 다음에 타이트니트인데 이거는 형용사로서 단단히 결합된 뜻이야. 결속력이 있는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rray는 기본적으로 bear이라는 말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on을 쓰고서 array를 쓰고서 of를 써. 그러면 요거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many의 뜻으로 뒤에 복수명사를 가지고 와서 많은 명사들이라는 해석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 trunk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줄기, 뼈대, 몸통 이런 뜻이야. 그래서 줄기나 몸통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알겠죠? 오케이, 끝났고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장 하나 보고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and 그리고 far from 봐봐. 지금은 수식어로 쓰이는 거지. 전면구로. 그러니까 단단히 결속되어 있기는커녕 이런 말이야. 단단히 결속되어 있기는커녕 in the crying system 하면 밑에 있을 겁니다. 호르몬 시스템, 내분비계 시스템이라는 것이 consist of 무슨 말이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isparate도 밑에 있죠. 상이한, 다른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들의 다른 상이한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기냐 하면 scatter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뭐를 통해서 머리와 목과 그리고 몸통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장기의 상이한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뭐뭐와 절대 뭐뭐 하지 않다. 혹은 무엇은커녕 이런 느낌으로 보자고요. 알겠죠? 자, 질문 가겠습니다. 대입 파악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가볍게 그냥 우리가 첫 번째 연결사를 좀 확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재를 좀 볼 것이다. 그리고 정답이 되는 이 근거가 있으면 근거의 체크를 정답으로 연결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면 그리기 원리. 소재는 하나이고 주제는 하나일 것이고 이어지는 문장의 흐름은 같을 것이고 요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사부터 확인해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되십니까? 연결사를 보니까 중후반쯤에 on the other hand가 있습니다. 얘의 특징은 뭐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역접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앞에도 핵심이고 뒤에도 핵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얘 앞뒤로는 잘 봐야 된다. 요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연결사는 없으니까 바로 소재로 가시면 되는데 첫 줄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nervous system, 신경계라는 것이 does not hold, 가지고 있지 않대요. 무엇을? monopoly, 독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When it comes to 뭐뭇이 올 때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about이니까 뭐에 관해서? 몸의 관리나 아니면 의사소통에 관해서는 독점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소재 뭐야? 하나, 둘, 셋. nervous system. 이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적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second network, 두 번째 네트워크인데 이게 in the crying system이야. 잠깐만요. 소재가 얘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얘 A라고 하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B가 나오죠. in the crying system. 이것이 will's 뭔지 모르겠고 control한대요. 뭐 함으로써? releasing, 방출함으로써 어디다가 bloodstream은 혈류일 거 아니야. 혈액에다가 chemical messengers를 갖다가 뭐 함으로써? 방출함으로써 컨트롤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바꾼대. 무엇을? inner working을요. 뭐에? 특정한 타겟 셀의 inner working을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 몸속에서 하는 것이 nervous system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endocrine system 요게 있구나. 얘가 B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릴게 할 때 우리가 해석해서 맞추는 건 당연하건데 지문의 구조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 소재가 A도 있고요. B도 있습니다. 그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A와 B의 관계, 요 B의 A와 B의 관계가 어때?를 정하시면 끝납니다. A와 B가 같은 거야? 아니면 반대야? 아니면 뭐가 뭐보다 우세해? 아니면 똑같은 거야? 아니면 뭐가 뭐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이거예요. 됐습니까? 이 두 개의 관계만 열심히 찾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요. 끝났어요.
계속 가볼게요.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regulate many important processes, 많은 중요한 과정들을 갖다가 조절해준대요. 뭐를 포함해서 신진대사, 성장, 몰라, 생산, 그리고 바디의 리액션, 뭐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얘도 그렇고 뭔가 몸에 있는 뭔가를 통제해주고 이게 조절해준대. Although,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여야지. 그러니까 얘가 보이는 순간 뭐뭐일지라도만 하지 마시고 얘가 나오면 뭐가 중요하겠다. 그렇죠. 뒤에 있는 주절이 중요하겠다. 요거를 좀 기억하신 상태에서 집중을 좀 해가지고 읽자고요. 그러면 to counter system A랑 B를 말하겠죠. 이 두 가지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do interact 상호작용을 한다 할지라도가 중요한 말이 아니야. 아니겠죠. 왜? olthough에 엮여 있으니까. 중요한 말은 지금부터. 그들은 A와 B는 could not be more different. 무슨 말이야? 더 이상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다를 수가 없어. 걔네들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이야? 엄청 안 맞는다 이 얘기죠. 매우 다르다 이 얘기가 됐습니까? Could not be more different니까 더 이상 다를 수가 없다니까 무지하게 다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끝났어요. 관계는 서로가 반대로 향하는 그런 관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 해야 돼. not so much ASB, not A but B 이런 느낌은 없지만 although 하나 줌으로써 뒤에서 이런 느낌으로 주제를 주고서 부연 설명을 좀 하겠다. 그런 커다란 이 글의 골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진 상태에서 글을 읽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니까 on the other hand 처음에 체크해놨던 연결사 바로 앞문장 아니겠습니까? 좀 주의해서 읽으셔야겠죠. 자, nervous system A의 tight-knit neural network라는 것이 carry한데요. electronical signal을요. at lightning speed, 빠른 스피드로 갖다가 뭐 합니까? 전달한대요. 그 다음에 short-term result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A의 특성이고요. on the other hand, Hermes 누구겠어? 당연히 내분비계 시스템 B가 되겠죠. 호르몬인데 반대로 work more slowly. 잠깐만요. 훨씬 더 일을 천천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A와 B가 지금 상반되어 있다를 갖다가 부연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have a longer lasting effect니까 역시나 짧은 텀이 아니라 여기는 긴 지속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두 개가 다르다를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지요. and 뭐 하기는커녕 tight knit 하기는커녕 endocrine system이라는 것이 disparate array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흩어져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다. 몇몇은 어쩌고 끝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재가 두 개가 있을 때 이거의 관계를 보면 끝나는 것인데 관계가 어떻게 됐다? 그보다 더 다를 수가 없다. 라고 하고요. 요 중요 연결사 앞뒤에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해가지고 얘와 얘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니까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주제를 설정한 상태에서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우리 몸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다른 역할을 한다. 하나는 천천히, 하나는 빠르게 뭔가를 전달한다. 됐습니까? 1번. 얘는 봐봐. A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nervous system의 복잡성이라는 것이 주제를 포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호르몬은 굳이 따지면 B인데 얘의 부족의 이 안 좋은 점들, 요것도 B밖에 없기도 하고 말도 안 맞으니까 틀리고요. 갈등이야. 호르몬과 뉴런 사이의 갈등입니까? 하는 역할이 좀 반대의 느낌이고 작동하는 원리가 반대인 것이지 갈등이 있다? 이건 조금 이상한데요. 그 다음에 방식들이야. 조정하는 무엇을? 뭐의 양을? 호르몬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들. 일단은 B밖에 없고요. A가 없으니까 탈락됐습니까? 어떻게 nervous A고요. 그 다음에 endocrine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반대로 작동을 한다. 정확하게 포괄할 수 있는 것은 5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은 5번. 충돌이라고 보기 어렵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이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서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3번은 될 수가 없겠다. 되십니까? 오케이. 끝. 33번 빈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터러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얘는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뭐라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literacy. 그 다음에 be supposed는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뜻이 좀 여러 가지인데 뭐뭐 해야 한다의 좀 당위성의 뉘앙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약간 예정의 뉘앙스. 구어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뭐라고 여겨진다.
뉘앙스까지 좀 기억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물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가 많이 쓰이지만 문맥상으로 뭐뭐라고 여겨진다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empower, 이게 힘을 준다 이 뜻인데 권한을 부여한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명사가 뭐뭐 하도록, 뭐뭐 하게끔 권한을 주다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result in은 무언가를 뭐하다, 야기시키다의 뜻이야. 무언가를 야기시키다. 그래서 앞에는 in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in과에 해당하는 동사인데 얘가 그냥 ing 혹은 명사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명사와 ing를 둘 다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지금처럼.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요 전치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야. 됐어? 얘가 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result in ing야. 뭐뭐 하는 것을 야기시킨다 이 말인데 중간에 얘가 뭐뭐 하는 것, 이 뭐뭐 하는 것의 주체를 명사로 중간에 써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석을 하실 때 요 명사가 무엇 하는 것을 혹은 되는 것을 야기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result in 다음에 당연히 명사나 ing가 나오겠지. 그런데 명사 ing가 붙어 있으면 거의 10중 8구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야기시키다 이 뜻이야. 알겠어? 외우시면 돼요. 끝! 지우고요. 가겠습니다. 문장 나와라. Universal literacy가 무슨 말이야? Universal은 보편적인, 그 다음에 literacy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니까 보편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요즘엔 그렇잖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그렇고 다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보편적인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was supposed to help, 그러니까 도와준다라고 여겨진다죠. 도와준다라고 여겨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help 다음에 다시 한번 동사 원형이 있으면 문법적인 설명 빼고 그냥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아니겠습니까? 돕다. 사실 help의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보편적으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cultivate가 만들어주고 경작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democratic, 민주적인 사회니까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다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만들어주는구나. 무엇을? 민주적인 사회를. 왜? 투표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으니까. 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즉 요거겠죠. was supposed 뭐라고 여기시냐면 empower,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여기십니다. 누구한테? 개인이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여기십니다.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ing니까 뭐가 되겠어요? 분사구문 되겠죠. 따라서 뭐 하냐면 만드는데 그들이 적합하게끔 만듭니다. 뭐 하는데 적합한 거냐면 to rul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지배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듭니다. 지배 체계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In many cases though, 잠깐만요. though가 컴마 사이 나오면 however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것은 발생시킵니다. 야기시킵니다. 뭘 발생시키냐면 얘가 사람이 becoming 뭐 되는 것을 더 쉬운 대상이 되는 것을 야기시킨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뭐에 대한? result in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되는 거야? 더 쉬운 대상이 되는 것을 야기시킵니다. 어떤 대상이야? to be real, 지배받을 대상이야. 그러니까 지배를 지들끼리 하도록 만드는 건데 오히려 이게 universal literacy가 지배를 받는 대상이 되게끔 사람들을 만든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보여지다가 도우를 맞서고 사실 같은 내용이긴 해. 그들 스스로를 지배하는 적합하대. 그러면 지배받기에도 적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도우를 써가지고 흐름을 바꿔주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글이라고 봤을 때 여기 소재는 뭐가 되겠어? Universal Literacy가 되겠죠. 걔의 특성을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인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지배받기 더 쉽게끔 만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 자, 그래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연결사 있어 없어? 찾아봐. 아까 있었잖아, 그렇지? 도우가. 그래,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대입하기랑 똑같아요. 근데 빈칸이 이렇게 초중반에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읽자고요. 어차피 빈칸을 읽고 다시 올라가면 한두 문장 읽다가 또 읽게 되니까 괜히 두 번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으시고 결국에
빈칸. 타겟팅을 좀 잘 하시고, 타겟팅. 빈칸에 뭐를 넣을지에 대한 타겟팅을 좀 하시고, 이 타겟팅에 대한 뭐를 세우는 거야?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글, 지문대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단어를 보고서, 지문에 있는 말을 보고서 내가 세웠던 그 타겟팅에 맞는 기준을 설정한 상태에서 보기를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결국에 사실적 추론,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사실에 기반한 것을 답으로 쓰겠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빈칸은 매우 쉬워집니다. 자, 가볼까요? Universal Literacy, 보편적으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뭐 하게끔,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요.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됐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집중하셔야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재가 반복되고요. 보편적으로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사람이 더 쉬운 대상이 되게끔 해. 지배받을 수 있는 더 쉬운 대상이 되게끔 해. 결국에 얘를 갖다가 뭐로 보는 거야? 마이너스로 보는 입장이구나를 인식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소재가 반복되죠. Universal Literacy, 이것이 허락합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게끔 허락합니다. 결국에 친구들 봐봐. 그러니까 문장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이 문장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소재가 얘란 말이야? 그러면 얘에 대한 특성을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얘를 뭐로 봐야 돼? 마이너스로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왜? 이어지는 문장의 흐름은 같을 거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데 뭐에 노출이 될까? 설령 여기가 해석이 안 됐을지라도 어드버타이징 슬로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타블로이드 가십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플래티튜드 뭔지 모르겠지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벗이 나오고요. these가 있습니다. 그럼 these는 뭐야? 요거겠지. 광고 슬로건들, 그 다음에 뭐 가십들, 그 다음에 진부한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의 특성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이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직 밑에까지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이겠죠. 그러니까 광고 슬로건, 타블로이드 가십이 뭐야? 가십, 그 가십거리 있지 않습니까? 뭐 뒷담화하고 그런 것들. 어쨌든 간 이 슬로건도 보는 거고, 이것도 말이니까 내가 읽고 쓸 수 있어야 볼 수 있는 것들 아니야. 아무튼간 이런 것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보시면 되고, 얘가 플러스가 있나 마이너스겠다만 인지하셔도 답을 쓰실 때 오답을 소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게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All the millions of individuals, 수백만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목표물 되겠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정보의 목표물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이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to도 나 너무 배불러 할 때 너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아닙니까? 영어에서 to는 거의 100% 마이너스예요. 너무 종종 단순히 복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자마자 받자마자 복제가 됩니다. 뭐 할 때 그러한 정보가 disseminated 퍼져나갈 때 뭐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대중한테 발휘하기 위해서 퍼져나갈 때 일반적으로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혹은 상업적인 이유로서 이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서요? 프로파젠다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선전이라는 뜻이 되겠죠. 사실은요, 해석을 그렇게 잘 못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다는 거. As a tool, 도구로서, 조작의 도구로서 프로파젠다라는 것이 take advantage of, 무슨 말이야?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잘 나오는 표현이잖아. 이용합니다. Universal Literacy를 이용합니다. 뭐 하는데 이용하냐면 to actually, 실제로 take away, 가져가는 거야. 사람의 능력을, 뭐 하는 능력이야? think for himself, 그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읽고서 여러분들 답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advertising slogans, 그 다음에 가십, 역사의 platitudes, 이런 것들의 특성을 보는 것인데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 당연히 universal literacy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얘랑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 쭉 읽어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뭐 퍼져나간다, 공유된다, 재복제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선전이 이런 거 아니야. take advantage of, 이용하는데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이용한대.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뺏어간다, 이 말이겠죠. 결국에 여기 들어갈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파가 된다, 너무 쉽게 공유된다,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의 능력, 어디 있을까?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어떻게 take away니까 뺏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부합하는 말을 찾거나 아니면 쉽게 뭐 공유되고요. 전파되고 이런 느낌을 찾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됐습니까? 나온 말이니까. 자, 요거를 기준 삼아서 어디에서 글에 있는 말을 기준 삼아가지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번. 1번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래.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맞다, 틀리다 얘기가 있었나?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긴 해. 마이너스인데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얘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라는 것은 관련이 아예 없는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뿐이지 선전이 그렇다고 잘못된 정보를 준다는 말은 없었으니까. 됐습니까? 2번. 장려하지 않습니다. original self. original이라는 거 친구들 무슨 말이야? 독창적인이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두 낫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이야. 됐습니까? Really lead to particular direction.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아니죠. 이거 무슨 말이야? 반대말 되겠죠.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반대말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만의 철학을 갖도록 만든 게 맞는 말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뭐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얘 갖도록 해 안 해? 아니죠.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갖지 않게끔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죠. 자극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창의력을 자극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3번, 4번, 5번은 다 같은 표현으로 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만의 철학을 갖는다?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맞죠. 이게. 근데 요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반대말. 사람들의 생각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반대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찍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좋아요. 3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appearance인데 appear라는 게 나타나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appearance는 모습, 외형, 외모 정도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intimacy는 친밀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밀감. encourage 방금 나왔던 동사인데 장려하다, 용기를 주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명사가 뭐뭐 하도록 장려하다 라고 정리하시면 끝. 길게 하시고. 문장 가겠습니다. 보시니까 for some people, 몇몇 사람들한테는 lack는 부족인데 뭐가 부족한 거냐면 physical presence, 그러니까 신체적인 존재, 신체적인 모습의 부재야. 뭐로부터 발생되는 거냐면 단서에 의해서 발생되는 목소리나 외모의 단서로부터 발생되는, 그쵸? 그러니까 목소리나 외모 같은 게 신체적인 존재 아니야. 이런 걸로부터 발생되는 신체적인 뭐의 존재의 부족이 might reduce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The sense, 감각인데 친밀감을 줄일 수도 있고요. The sense of trust, 신뢰감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mmitment는 헌신하거나 전념하는 거니까 어떤 헌신감을, 관계에서의 헌신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만나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믿음이 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친밀감, 신뢰감 같은 게 떨어질 수 있다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This absence, 이러한 부재, 뭐의 부재냐면 face-to-face cues, 그러니까 대면상,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면상의 단서들의 부재,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제스처도 모르고 이런 것들의 부재인데 컴마 묶어주시고요. 이것이 약간의 익명성을 더해준대. 왜? 그러니까 얼굴로 마주하는 단서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아이디로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의 익명성을 더해주는 이러한 부재가 encourages, 장려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뭐 하게끔 behave, 행동하도록 장려합니다. 어떻게? 내 이름도 모르고 내 아이디밖에 모르니까 내 목소리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니까 부적절하게 행동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끝.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를 푸실 때 얘는 쉽잖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원리가 글을 읽어. 글을 읽다가
소재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를 넘어서 주제까지 웬만하면 인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소재는 같은 소재를 쓰는데 주제가 이상하네.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에서 정답을 체킹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런 게 거의 80% 이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률은 거의 한 80%, 7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오는 게 무관한 문장의 특성이야. 그런데 좀 어려운 데로 가면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이어지는 문장과의 연관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의 소재와 주제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과의 연관성을 좀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소재가 인식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주제가 한 문장만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다 독해 인사이드 아웃에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소재와 주제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만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얘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얘는 소재와 주제가 똑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는 주제와 반대인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문장과의 연관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A 가다가 갑자기 B가 하나 껴있지 않는지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런데 A 가다가 B 이렇게 가면 괜찮거든. 그런데 A면 당연히 범인은 누구야? 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꺾였다고 뭐야? 이러지 말고 얘가 이어지는 문장과 잘 연결되는지 흐름이 하나만 이상하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대다수의 문제가 글을 그냥 읽다가 뭐야? 소재 이거고 주제 이거구나. 알겠다. 뭐야? 똑같은 말은 쓰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얘가 거의 다야. 이 문제 유형은. 근데 가끔 어려워지면 하나씩 이어지는 문장과 연관성을 보면서 하나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걔가 소재와 주제를 되게 비슷하게 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따져보셔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텍스트 커뮤니케이션, 문자 같은 거죠. 텍스트로 대화하는 것이 does create problems,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한테도 그러냐면 그것에 능숙한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소재는 뭐예요? 누가 봐도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인식하는 게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lacking sound, 소리도 없고요. visual, 시각 자료도 없으니까 이것이 not rich한, 그러니까 풍요로운 센서리 감각의 인카운터는 아니란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거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All the important, 중요한 모든 interpersonal, 대인 간의 단서들이라는 것이 목소리에 의해서 주어지고요. 바디 랭귀지에 의해서 주어지고요. physical appearance에서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dramatically, 상당히 바꿉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와 이 relate, 관계를 맺을지를 바꿔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1번까지는 크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느낌은 잘 안 들었어. 됐습니까? 넘어가. 두 번째, 사람들은 반응해요. 반응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꾼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뭐에? face to face cues, 그러니까 대면상의 단서가 없는 것에 뭐로 반응하냐면 기회로서 반응을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냐면 좀 비상적으로 정직하거나 표현력이 풍부할 수 있는 기회로서 반응한대요. 어차피 얼굴도 모르니까 자신감 있게 하자,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 스스로를 더 잘, 글을 통해서 뭐라기보다는 말하기보다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단서들 없이는요, 이것은 더 쉽대요. 오해하는 게 무엇을?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어때? 그러니까 3번을 읽고 나니까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어색한 데의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글이 어색한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no excuse가 뭔데? 그러한 단서들이 뭐지를 좀 느끼셔야 되고 흐름이 좀 바뀌죠. 왜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지 말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느껴보자고요. 일단은 소재는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이야. 그 다음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요. 1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2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바뀌냐면 얘를 기회로서,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큐스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기회로서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약간은 자연스럽게 플러스의 느낌으로 넘어가거든. 그치? 왜?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이런 단서가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단서가 뭔데, 여러분들? 여기 나왔나? 그리고 3번은 어찌됐든 간에 오해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야. 좀 더 읽어볼까? 몇몇 사람들한테 physical presence, 그러니까 신체적인 존재가 없는 것이 이 발생되는데 목소리나 appearance의 단서로 이게 발생되는 이런 존재가 없는 것이 줄인데 친밀감, trust감, commitment감을 줄인데 관계에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보이는 게 없으니까 신뢰감이 없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러한 부재 이어지죠. 이러한 부재인데 face to face cues가 없는 이러한 부재가 약간의 익명성을 더해주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죠. 범인은 누구일까? 답은 2번이야. 그러니까 얘가 소재와 벗어난 느낌이야? 아니에요. 너무 일치한 느낌이야. 이거 봐봐. 그리고 이 주제도 비슷한 것 같은데 흐름만 살짝 플러스로 바꾼 것 뿐이야. 근데 얘가 이어지는 문장 3번과 붙질 않아. 왜? those cues가 없거든. 근데 정답인 2번을 빼볼까요? 빼보시면 이 cues는 뭡니까? 위에 있던 voice, body language, 그 다음에 physical appearance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을 읽다가 대충 읽다가 이상하다 라고 느껴서 답을 찍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패턴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안 될 때 이어지는 문장 하나하나의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얘기하네? 에? 마이너스? 뭐야?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범인은 하나가 다른 느낌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소재와 주제를 잡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한 문장 한 문장 전체 주제도 좋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지 바뀌는지를 주목하면서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글이 이어질 때 A, A 하다가 B, B, B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A, A, B, A, A는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 간의 연관성을 잘 보자는 거 아시겠죠? 답은 2번. 끝! 몇 번 갈 거냐면 38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갑시다. 자, 봐봐. 어떤 거냐면 주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비동사가 있고 대절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죠. 얘가 말 그대로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동사, 얘가 보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동사, 비동사가 아니라 주어가 있고 일형식 동사야. 일형식 동사. 그 다음에 대절이야. 이렇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형식 동사 뒤에는 보어도 올 수가 없고 목적어 당연히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얘의 정체가 뭐야? 얘는 앞에 있는 주어 여기에서 나온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원래는 얘를 꾸며주는 관계사이자 동격 대신데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동사 뒤로 빼버린 것이다. 그래서 수식어구 분리라고 부르는 형태를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기 있는 동사가 일형식이구나를 느껴야지 볼 수 있는 형태야. grow up 이런 것들, awake 이런 것들, 얘가 일형식이구나를 느껴야지 볼 수 있는 구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주어, 그러니까 얘가 주어 1, 얘를 주어 2라고 했을 때 주어 2가 동사하는 주어 1이 동사하다 이 뜻이야. 되십니까? 잘 인식하시고 요거 하나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가볼까? 그러니까 awareness가 성장시켰다 무엇을 이러시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awareness,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뭔가를 성장시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나 awareness, 인식인데 요게 나왔다, 발달되었다, 성장되었다가 되겠죠. 근데 어떤 인식이냐면 여기 뒤에 있는 대절 이하가 앞에 있는 뭐를 플러스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 뭐를 앞에 있는 주어인 awareness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문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문장은 contribute 자동사 이하의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격대. 동격대의 뜻은 주어가 동사하다 라는 이죠. science, 과학과
기술이 또한 뭐 했다라는 기여했다라는 인식이야. 뭐에 기여하냐면 만드는 거. 뭐를 만들어? 새로운 위협을 만드는 거죠. 뭐에 대한 위협이냐면 인간의 존재나 삶의 퀄리티에 대한 위협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 인식은 좋은 인식이 안 좋은 인식이야? 누가 봐도 안 좋은 인식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문장 삽입인데 얘가 공교롭게도 방금 읽었던 문장이 제시문에 있는 문장이고요. 당연히 얘는 뭐부터 보자. 지문 내에 단절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시는 게 좋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시문에 지금처럼 제시문에 역접 연결사가 있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면 지문 내에서 무슨 단절? 흐름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이 있을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갑분싸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정답을 넣어주면 되겠다. 되십니까? 이런 컨셉트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recent history, 최근 역사가 줍니다. ample, 풍부한 예시들을 주는데 beneficial effect가 나오면 이런 것들의 밑줄을 가보자고요.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누가 봐도 좋은 말이거든요. 이로운 효과의 예시들을 제공을 합니다. 뭐의 이로운 효과냐면 technological, 그러니까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에 좋은 효과들의 예시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여기서는 과학적인 발전,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효과, 좋은 점들의 예시를 준다라고 해요. 삶의 수명이 갔습니다. up니까 위로 상당히 갔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뭐 하는 동안 지난 세기 동안 그리고 많은 인간의 생활의 고난들이 역사 속에 지금은 속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과거지사이다 이 말이죠. 옛날 일이다. 그러면 수명이 올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힘든 일들이 과거로 들어간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좋습니다. Human development, 인간의 발달이 has come to a point, 어떤 지점까지 왔는데 어떤 지점이냐면 그것이 통제해야 되는 지점이야. 영향력을, 뭐에 대한 영향력이야? 생물권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해야 되는 그 지점까지 왔습니다. 어떤 생물권이냐면 인간 모든 존재에 대한 어떤 토대를 제공하는 생물권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는 수준까지 왔다. 어때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더 읽어봐. 초기의 단계야. 전국적인 그리고 국가 간의 환경적인 정책들의 특성이 뭐냐면 치유하는 모델이어야 된대. 뭐를 향한? 자연 환경을 향한. 어때요? 계속해서 과학 발달, 기술 발달이 좋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뭔가를 통제해야 된대요.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자. 인간 존재의 토대가 되니까. 그러면 환경을 지금 뭐 하자? 아껴야 할 때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으니까 무작정 플러스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증가된 환경적인 영향력, 뭐에? 증가하는 인구와 산업화에 대한 환경이 더 이상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마이너스죠, 이제. 어디부터 그 선이 있죠? 그치. 여기부터. 인간 발달이 이제 생물권, 지구를 갖다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해야 되는 그 수준까지 왔다. 너무 즐겁지만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2번이다. 근데 확 바뀌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디부터가 좀 이렇게 과학기술이 좋다 해서 싹 스그러지는지를 보니까 2번이 경계선이더라. 그래서 답을 찍어준다. 됐습니까? 그리고 제시문에 역접 연결사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지문 내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지점이 있을 것이다. 거기를 딱 포착해가지고 넣으시면 정답.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매주 빠지지 말고 강의 듣기 전에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행위보다 보고 나서의 행위가 훨씬 중요하다. 왜?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연습할 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좀 갖자고요. 알겠습니까?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